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을 발동하고 30만 예비역을 소집한다고 하자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러시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스크바 시내는 러시아 3색기와 세인트 조지 기장 깃발로 뒤덮였습니다. 피로서 조국을 지켜낸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애국심을 이어받자는 불멸의 행진을 연상시킬 정도의 열기였습니다. 조국의 부름을 받아 전선으로 달려나가자는 군중의 얼굴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루스케 우크라인즈 아진 나로드 아드나 스트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라는 팻말을 들고 동원령 지지 시위에 나온 젊은이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고난을 각오한 민족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결의에 찬 러시아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베리아의 여러 도시와 극동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모병 사무소에 도착해 군문에 다시 들어가려는 인파들로 미어졌습니다. 병역도피 출국으로 미어진다던 쉐레메체보 국제공항 청사는 모병센터로 변했고 러시아 연방 방방곡곡은 입대의 물결로 넘쳐났습니다. 푸틴을 위해 죽지 않겠다는 반전, 병역도피 시위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소셜미디어마다 전선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는 영상이 본물을 이뤘습니다. 먼 길에 무은 장구를 빌며 잠시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모습들이 담겼습니다. 러시아인들의 애국심이 다시 폭발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부분 동원령으로 민심 이반을 불러일으켜 정권이 위태롭게 됐다느냐 하는 소리는 모두 가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00만 대군을 동원하겠다며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사람을 잡아들일 때 침묵하던 매체들이 이번에 러시아가 가용 인력의 1%가 조금 넘는 병력을 동원한다고 하자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용사들이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예전 군 복무 시절 병과를 그대로 이어 다시 전술 전기를 연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차병과 예비역 용사들이 T-80 전차를 몰면서 다시 장비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목에 세인트 조지 기장을 단 사람과 아직 군복으로 바꿔 입지는 않았지만 전차 위에서 반갑게 손을 흔드는 모습의 예비역도 인상적입니다. 전차에 좀 익숙해지는 대로 달려나가 네오나치군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러시아군의 장비는 충분합니다. 무기도 없이 예비역을 총알 바지로 내세운다는 건 모두 가짜뉴스입니다. 이미 엄청난 양의 기갑 장비들이 열차편으로 수송되고 있습니다. 열차에 실린 자주포, 장갑차, 각종 트럭과 보급 수송 차량이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그 물량이 압도적입니다. 철로를 통해 그리고 도로를 통해서도 중장비가 쉴 새 없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주 박격포인 210mm 줄판도 열차 위에 실린 채 대량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라간 다연장 로켓도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God of War라 불리는 러시아 포병 화력의 진수를 보여줄 위력적인 무기들입니다. 미국과 나토가 지원해주는 하이마스를 양적으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30만 병력을 소집하는 부분 동원의 위력은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 러시아는 특수군사작전의 범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분쟁을 전면전으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오나치와 그 배후를 지원하는 나토를 철저히 손봐주겠다는 기세입니다. 그런데 분쟁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경제전쟁이 또 다른 본판입니다. 높은 에너지 비용이 유럽의 많은 기업들을 미국으로 몰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특히 에너지 집약적인 금속과 화학 산업의 미국 이전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충분히 예측됐던 추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비슷하지만 미국의 가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유럽과 달리 미국은 연료 배급제까지 도입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겨울을 유럽이 그럭저럭 버티면 내성이 생겨 러시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란 발상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사망입니다. 유럽은 제 발등을 찍는 정도가 아니라 발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산업이 일단 무너지면 석기 시대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기사회생 같은 것은 없습니다. 대체 에너지 수입처는 물론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격은 파이프로 운송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서너 배는 더 줘야 합니다. 워싱턴은 최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법안을 내놨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 미국의 기업 환경이 유럽보다는 훨씬 우월합니다. 기업은 본능적으로 코스트가 저렴한 곳으로 이전하기 마련입니다. 미국이 유럽 기업을 날로 주워먹게 생겼습니다. 지난 월요일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은 독일과 동유럽 공장의 릴로케이션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덴마크의 보석 가공업체 판도라도 마찬가지인데 폭스바겐은 올해 초 미국 생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은 스스로 완벽하게 망할 작정입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사실상 마다한 것도 모자라 러시아 시장에서 자동차, 정밀기계 부문을 철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독일산 자동차의 최대 시장인 중공과도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결국 살 길은 미국에 건너가는 길뿐입니다. 러시아와 중공을 한 진영으로 묶어 대항한다는 전략은 누가 봐도 무모한 것인데 미국이 그런 프레임을 왜 짰는지는 지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럽을 그냥 주워먹겠다는 거대한 전략입니다. 미국은 대서양 건너 분쟁에 약간 발을 걸치면서 유럽과 러시아를 서로 소모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손해볼 게 별로 없는 장사입니다. 그러면 본론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폭스바겐뿐 아니라 룩셈부르크에 기반을 둔 철강 메이커 아셀러미탈도 독일 공장을 축소하고 텍사스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 기반을 둔 화학회사 OCI도 미국의 암모니아 공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에 진출한 미국 기업도 다운사이징에 나섰습니다. 테슬라는 배터리 셀을 만드는 독일 공장을 궁극적으로 멈추기로 했습니다. JP 모건 뱅크도 프랑크푸르트 본부를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전이 될 경우 갑자기 거래 정지 사태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더 철저히 차단하려는 EU의 추가 제재 움직임에 대해 오스트리아가 비명을 지르면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오스트리아 외교부장은 기존의 제재나 주력하자면서 추가 제재는 결연히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가 이미 6개 항목의 제재 패키지를 수용했다면서 천연가스에 대한 추가 제재는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80%나 되는 국가입니다. 이제 얼어 죽을 수는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산업협회도 러시아 가스 중재는 국민들의 복지에 치명타가 될 것이며 30만 개 일자리가 날아간다고 경고했습니다. 산업협회 회장 게오르그 크닐은 모든 식품 산업이 가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인들이 미친듯이 장작을 마련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BFM-TV가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의 장작 가격은 6월에 비해 10% 상승했습니다. 너도 나도 장작 비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작을 돈 주고 주문한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 날짜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은 기다려야 합니다. 갑자기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인데 최악의 경우 주문한 장작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펠릿 업계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사람들이 미친 듯이 겨울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장작, 펠릿 러시는 프랑스의 에너지 규제기관 CRE가 올겨울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가속화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토요타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닫기로 했다고 러시아 산업통상부가 밝혔습니다. 토요타는 그러나 애프터 서비스와 딜러 네트워크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토요타는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면서 직원들에게 별도의 금전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또 토요타와 렉서스 브랜드의 애프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딜러 네트워크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매체 코메르산테에 따르면 토요타 생산은 바로 재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장 폐쇄가 러시아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캠리와 랩4 모델을 제조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의 생산 능력은 연간 10만 대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이 시작된 이래 러시아에서 가동을 중단한 자동차 메이커는 여러 대입니다. 폭스바겐, 닛산, 미쓰비시, 볼보 등은 2월 24일부터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식량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레빈 러시아 농무부 부부장은 세계 지정학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농산업 수출량이 9월 기준으로 1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지류 공급이 29% 증가했고 육류와 낙농 제품은 20% 이상 급증했습니다. 레빈 부부장은 러시아 농산물의 거의 모든 구매국들이 사는 물량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키에 대한 수출은 30%, 중공으로의 수출은 27%, 인도에 대한 수출은 2배 이상 늘었다고 러시아 농무부는 밝혔습니다. 레빈 부부장은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큰 식량 공급국과 식량 안보 보증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우호국들의 불법적 제재, 재정 물류 제한, 항만, 운송회사의 업무 제한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량 패권을 모두 가진 러시아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국제관계도 인간관계와 같아 어려울 때 좋은 조건으로 도와주면 다 형님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국간이 넉넉하면 인심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평론가 조던 피터슨은 피어스 모건 언센서드 쇼에 출연해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러시아 대통령이라면 올겨울에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고 EU와 완전히 결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첫 추위가 올 때를 기다려 밸브를 잠그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진단입니다. 적의 의도를 알려면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던 피터슨은 또 푸틴이 히틀러나 스탈린과 닮았다고 여기는 서구의 개념은 바보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주장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압박받는 상태에서 정부가 강요하는 거짓을 수용하는 과정은 그냥 인간 본성일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조던 피터슨은 전체주의 국가는 거짓을 손아귀에 넣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게 돼 있다면서 캔슬 컬처를 보면 모르겠느냐. 그것은 말짱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와 서구의 지원이 러시아를 이길 것이라는 생각은 나이브하게 그지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긴다는 것이 대관절 뭘 이긴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조던 피터슨은 러시아 정부가 딱히 대안이 없을 경우 우크라이나 파괴를 고려할 것이며 서방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자로서의 러시아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또 지구를 구한다는 고상한 자만심 때문에 혹독한 겨울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어리석음에 불과하다고 일갈했습니다. 조던 피터슨은 기후변화가 존재 위협이라는 것은 과장됐다면서 서구와 러시아 대결에 예기치 않은 결과가 더 임박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3억 5천만 명이 기아위기에 처했다는 월드뱅크의 추정을 거론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